맞았던 것도 있고 틀렸던 것도 있는데요. 아들인가? 둘째가? 몰라요. 너무 궁금해요. 라고 아내의 탓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뱃속에 우리 아이 성별 확인법 7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엄지마마 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몰라요.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엄지맘은 개인적으로 그때 다녔던 병원이 막달까지 성별을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진짜 인터넷을 막 검색해서 각종 성별 확인법을 다 해본 당사자입니다. 돌이켜보니 맞았던 것도 있고 틀렸던 것도 있는데요. 네, 제가 7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뭐 시댁에서 쫓겨나고 딸만 낳으면 눈칫밥을 먹고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사실 요즘은 딸을 낳아도 아들을 낳아도 너무 소중하게 우리 아이를 임신한 거기 때문에 정말 축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아직까지도 이게 아들, 딸을 낳는 게 아내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별은 아빠의 염색체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정자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내의 탓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네. 아들을 낳고 못 낳고는 아빠의 탓이에요. 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통 요즘에는 12주 정도가 되면은 임신하고서 12주가 지나면 성별이 대략적인 윤곽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빠르게는 12주에서 13주, 14주 이때 확인을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성별은 16주에서 20주 사이가 사실 정확하게 성별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별을 진단한다고 해서 막 좋아요 하지 마시고요. 뒤늦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각도법입니다. 이 각도법은 여러분이 초음파 사진을 보면 되는데요. 이 초음파 상에서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척추와 이 성기가 각도가 수평인지 아니면 30도인지 30도인지 수평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척추와 아기의 성기가 수평이다라고 하면은 딸, 척추와 생식기가 30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맘카페에 초음파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각도로 직선을 그려가지고 이게 각도가 몇 도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데, 이것도 엄지맘 같은 경우에는 각도법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네,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라고 맘카페에서 그렇게들 다들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딸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실제 뭐 맞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초음파 사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각도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난항의 위치입니다. 이 초음파를 역시 보셨을 때 아기가 누워있으면 딱 세로로 절반을 딱 잘라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 난황의 위치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세요. 난황의 위치가 왼쪽이면 아들, 난황의 위치가 오른쪽이면 딸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엄지맘은 난황의 위치 또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 이 2가지 초음파를 보고서 맘카페에서 선배님들이 다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예쁜 아들 같은 딸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베이킹 소다 확인법입니다. 우리 아침 첫 소변이 가장 호르몬이 농축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검사를 할 때에도 첫 소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좀 정확하다라고 해서 임신 테스트도 첫 소변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성별을 확인할 때 아침 첫 소변을 이렇게 종이컵에 받아 드시고 베이킹 소다를 한 스푼을 이 소변에 부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맥주 거품처럼 보글보글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면 아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딸이다라고 하는데요. 엄지맘은 이 베이킹 소다에서는 거품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중국 황실 달력인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검사법 중에 하나였어요. 엄지맘도 역시 딸로 나왔고 실제 딸을 낳았죠. 맞았습니다. 이 중국 황실 달력은 뭐 검색만 해보셔도 쉽게 나오는데 엄지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엄지TV 네이버 카페에 이 자료들 다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공유 받으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 황실 달력을 보시면은 엄마의 만 나이와 임신이 시작된, 임신 확인한 그 달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한 달과 엄마의 이 만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내려오면은 하트가 있으면 딸, 아들이면은 아들의 성별이 확인될 겁니다. 엄지맘은 딸이었어요. 네, 우리 아이를 11월에 가졌고 임신이 그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엄마의 만 나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한 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임신을 4주 차에 확인했다, 6주 차에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올라가서 임신한 달을 여러분이 체크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는 미국 성별 확인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날짜로 좀 계산을 하는 건데 엄마가 태어난 달과 엄마의 나이 그리고 아빠가 태어난 달과 아빠의 나이 역시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임신 확인된 그 달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와요. 저는 걸이라고 나왔습니다. 너는 축하한다. 너는 딸을 가졌다. 라고 나왔습니다. 역시 달력에서는 좀 정확하게 맞췄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링크도 제가 함께 카페에 넣어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용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반지점 테스트가 있어요. 이 머리카락을 하나 뽑으시고 엄마가 그리고 결혼 반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반지를 꿰어주세요. 자, 네, 아우 눈이 침침해서 도무지 머리카락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이렇게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반지, 결혼 반지를 꿰어주시고 엄마의 손등 위에다가 올려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목이라고도 하는데 전 둘 다 했어요. 손등 위에 올렸을 때, 자, 이게 동그라미를 그리는지 수직을 그리는지를 보시는데 엄지맘은 지금 동글동글동글 돌고 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이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딸이에요. 손목에도 한번 해볼까요? 신기하게 동그라미입니다. 와, 동그라미를 엄청 크게 원을 그리고 있어요. 반지가 지금 완전 동그라미로 돌고 있죠. 진짜 신기하죠? 근데 엄지맘은 지금 임신 안 했어요, 여러분. 아들인가? 둘째가? 네. 내 몸에 흐르는 호르몬이 아들 호르몬인가 봐요. 남자의 호르몬, 그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때 엄지맘은 딸로 나왔었어요. 근데 딸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반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이 한번 후기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예로부터 꿈으로 많이 맞췄잖아요. 바로 태몽으로 확인하는 성별인데요. 태몽법이죠. 꿈이 과일, 실뱀, 꽃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이 태몽이면은 딸. 호랑이나 용이나 큰 바위나 이렇게 좀 큰 그리고 용맹하고 뭔가 무서운 동물, 힘이 있는 이런 것들이 꿈에서 태몽으로 나오면 아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엄지맘은 태몽을 되게 여러분이 꺼주셨고 태몽편은 제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쵸? 태몽 함께 공유해주세요. 엄지맘은 호랑이 꿈도 꿨고 그리고 정말 큰 물고기 꿈도 꿨고 큰 새우 꿈도 꿨고 금 꿈도 꾸고 진짜 꿈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 같은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태몽은 성별을 구분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과 조금 연관성 있게끔 꿈을 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7가지 제가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별 확인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엄지TV를 보고 계시는 엄지마마님들 지금 아직 성별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어떤 성별이 나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별은 알고 있는데 이걸 테스트했을 때 맞는지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모든 자료는 엄지 TV 네이버 카페 요 아래에 오시면 제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정리해 둘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